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무려 5천억 달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주식은 오르는데 동시에 떨어집니다. 같은 시장인데 방향이 갈립니다. 도대체 이 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인데도 어떤 지수는 오르고 어떤 지수는 떨어집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약 0.3% 상승했는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오히려 흔들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같은 시장인데 방향이 갈린다? 여기에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복잡한 돈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 협상입니다. 여러분, 전쟁 뉴스 하나가 왜 주식시장 전체를 흔들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불확실성이 클수록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하면 돈을 쉽게 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동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원유 가격입니다. 국제 유가는 보통 배럴당 70달러에서 움직이는데 전쟁 리스크가 붙으면 80달러, 90달러까지 순식간에 튑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압력. 이 연결고리가 바로 시장을 흔드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이걸 알면 지금 시장이 왜 갈라지는지 보입니다. 먼저 돈이 들어가는 곳부터 보겠습니다. 유가가 70달러에서 90달러로 20달러 상승하면 글로벌 원유 시장 규모 약 2조 달러 기준으로 연간 약 5천억 달러 이상의 추가 자금이 이동합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 정유사와 에너지 기업입니다. 두 번째, 산유국입니다. 세 번째, 원자재 트레이딩 기업입니다. 반대로 돈이 빠지는 곳도 있습니다. 항공사, 운송업,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 바로 기술주입니다. 왜 기술주일까요? 여기서 할인율 개념이 등장합니다. 할인율이란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래 이익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기술주는 대부분 미래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가장 민감합니다. 결국 이런 구조가 됩니다. 유가 상승 금리 상승 압력 기술주 하락. 유가 상승 에너지 기업 이익 증가 관련주 상승. 그래서 시장이 한 방향이 아니라 양쪽으로 갈라지는 혼조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돈의 흐름을 실제 숫자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1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10만 원은 어떻게 나뉠까요? 먼저 원유 구매 비용입니다. 약 40% 정도, 즉 4만 원이 원유 생산국으로 갑니다. 그 다음 정제 비용입니다. 약 15%, 1만 5천 원이 정유사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유통과 물류 비용이 약 10%, 주유소 운영비가 약 10%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미 7만 5천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유류세 포함 약 25에서 30%입니다. 즉, 약 2만 5천 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10만 원 중 원유 4만 원, 정제 1만 5천 원, 유통 1만 원, 주유소 1만 원, 세금 2,500원. 결국 남는 돈은 얼마일까요? 정유사의 순이익은 고작 약 3천에서 5천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핵심 결론입니다. 우리가 10만 원을 써도 실제 기업이 가져가는 돈은 몇천 원 수준이다. 그런데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조 전체가 커집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인 원유 비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결국 돈은 더 많이 소비되는데 그 돈이 특정 국가와 기업으로 집중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포로 시장입니다. 포로 시장이란 선택지가 제한되어 소비자가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석유가 대표적인 포로 시장입니다.
여러분은 기름 안 쓰고 살 수 있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기업이 위기 때마다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유럽을 보겠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약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 제조업 생산이 약 10%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셰일 오일 덕분에 에너지 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기인데도 미국은 에너지 기업이 돈을 벌고 유럽은 산업이 무너지는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위기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입니다. 왜 시장은 지금 확신 없이 흔들리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휴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 하락, 금리 안정, 기술 주반 등 반대로 협상이 깨지면 유가 급등, 금리 상승, 시장 하락. 즉 지금은 방향성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크게 베팅하지 않습니다. 대신 섹터별로 나눠서 투자합니다. 이걸 분산 헤지라고 합니다. 위험을 나눠서 대비하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 이슈는 뉴스 하나로 시장이 뒤집힙니다. 두 번째, 에너지와 방산 섹터는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주는 금리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 전환입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금리 정책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이라면 기술주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너지 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구조를 계속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